자, 법외국제가 이제 법사위 안에서 수정이 됐다 그래갖고 말들이 많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갖고 완전히 법외국제가 누더기가 됐냐? 그건 아니거든요. 관련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고 뭐가 문제인지 여기에 대한 그 정리를 간편하게 좀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것 갖고 또 공격질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근데 PPL 먼저 하나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우리 난 몰랐는데. 우리 그 파켓몰? 파켓몰 명절 때 많이 힘들었다고 그래요. 생각보다 세트 판매가 부진해갖고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서 인기몰이 상품 세트 코너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 많이 팔렸던 야관문 삼지구별초를 품은 블랙마카. 이게 마카도 좋은데 삼지구별초 야관문까지 넣었으니까 얼마나 남성한테 좋았겠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팔린 제품입니다. 요거는 장어의 아르기닌 1000ml를 포함하고 있는 아르기닌 제품들 둘 다 히트 상품인 건데 요거를 이 연휴 기간 동안에 3일 동안 1+1 행사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즉 29,900원에 요거를 2개를 다 드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많이 주네, 원 플러스 원. 겁나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트 29,900원 원가가 사실은 13만 원짜리인데 29,900원에 드리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선물을 하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잡수시란 말이에요. 환절기 건강을 생각하고 우리 나이 때 되면 뭐라도 좀 먹어줘야 돼. 그냥 맹물이라도 이거 몸에 좋은 거다라고 마시면 몸에 좋아요. 근데 그 실제 몸에 좋은 검증된 영양 제품을 요번에 환절기 때 싸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이거 약간 그 시간별 이벤트 같은 행사로 나온 거거든요. 너무 싼데? 네, 너무 싸니까 요거 아마 2번 다시 없을 기회일 거예요. 놓치지 마시고 꼭 세트로 장만하셔가지고 아침에 하나씩 이 몸의 활기를 채우는 역할로 잡숴보시라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으니까요. 이번 그 특가로 나온 제일 히트 상품들을 모아서 전시하고 있는 코너 인기 상품 코너 많이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자만 먹는 건가요? 아니요, 여성들도 드셔도 됩니다. 파켓몰입니다. 다 호르몬 대사에 작용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다 건강해지자고 먹는 겁니다. 자, 이번에 법 왜곡죄에 대한 수정이 있었는데 먼저 수정 내용이 어떤 것인데 문제가 되는지 일단 팩트부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이 당 안팎의 위헌 논란을 의식해서 법 왜곡죄를 수정을 해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했는데요. 기존 안이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니까 자, 일단 적용 대상을 모든 사건에서 형사 사건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와 같은 추상적 표현을 삭제하거나 구체화해서 불명확성을 제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요 부분이 이게 그 법적으로 명확성을 찾기 위한 주장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만들었던 추미애 위원장이나 김영민 간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게 되면 형사사건으로만 구체화되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법원 자체에서 임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다. 아예 어떠한 사건이 되든지 간에 판사가 생각해봐서 이건 아닌데 라고는 이유가 형량을 결정하거나 유무죄를 결정하는 거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부분의 주장이 있어요. 반론이 있습니다. 근데 만일 그렇게 했을 때 조국 혁신당의 다른 쪽에서 이제 반대하는 의미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으나 원래 법이라고 하는 게 법에도 인정이 있다고 좋은 법률 조항을 완벽하게 그대로 적용을 해갖고만 운영하라는 게 아니라 경감사유라든지 예를 들어 어쩔 수 없었던 경우라든지 또는 피해자의 어떤 피치 못할 가정상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할 수 있는 법원
판단의 여지까지도 너무 사법적인 틀 안에 넣게 되면 사실상 이거는 그냥 법조문을 그대로 적용해라라고 하는 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자체가 법원의 판단에 대한 위헌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위헌 요소라고 하는 거는 이 법을 애써서 만들어 놨는데 이게 헌법소원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그 부분 때문에 이 법 자체가 다시 재심을 해야 되거나 또는 그 헌법 위반으로 해갖고 이 법 자체가 포고되고도 못 쓰게 될 수 있는 부분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그 부분을 수정을 한 겁니다. 지금 법원이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그만한의 여지도 안 줘야지 맞기는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어떤 민사라든지 뭐 가정법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에 비해서는 형사 사건들이 그에 대한 법이 엄중하고 또는 뭐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큰 사건들은 대부분 형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인신 구속도 들어가 네. 있거든요. 이런 형사 사건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볼 수 있도록 범위를 제한한 부분은 뭐 저는 어떻게 판단을 하든지 간에 명확성이 드러난 부분에서는 좀 좋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만큼 말장난하게 되는 부분이 늘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형사적인 이유로 증거를 안 받아들이거나 또는 증거를 왜곡해서 풀이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증거 중심주의적인 부분을 갖다 놨기 때문에 이번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동안 법원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내란 사건도 그렇습니다만 검사 측이 제안하는 증거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거나 또는 변호사 측이 내놓은 중요 증거들을 개무시하고 검사의 의견을 받아주는 행위 같은 거는 제한할 수 있는 일단의 틀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통과를 시키고 난 다음에 보완을 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 왜냐하면 이게 합의가 돼야 본회의 2월 달 안에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의 수정이 있었다는 부분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 주려고 합니다. 네. 나머지 이제 남아있는 부분, 법원 숫자 근데 이게 늘리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빠르게 신속하게 원한대로 좀 처리가 됐으면 해요.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민주당만 그런 게 아니라 참여연대나 민변, 그다음에 뭐 다른 진보 단체들, 그다음에 조국 대표까지 다 이게 추상적이라 가지고 사법권 독립 침해할 수도 있고 이게 위헌 가능성이 있다 계속 이제 모두가 다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신에 추미애 법사위원장하고 뭐 김용민 의원 등은 그래도 원안으로 가자 통과시켰으니까라고 했고, 그다음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당론으로 정하기 전에 의원총회에서 요거를 여기 기준 모호해서 요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해가지고 결국 거수투표를 통해서 이거 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다수결로 결정을 네. 한 겁니다, 의원들이. 근데 사실은 그 뭐죠? 법사위에서 그냥 통과되면 그냥 통과시키면 되긴 돼요.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한정혜 의원이 나와가지고 이게 당정청에 같이 합의를 한 사안이래. 당정청 합의를 거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원내대표부터 시작해서 이게 당론 이게 투표로 가게 된 거거든요. 최종 표결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과반수 이상이 고치자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정혜라고 하는 정책위원장입니다. 정책위의장. 예, 지금 이제 당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어떤 법안들이라든지 정책들에 대한 초안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하고 이걸 갖다가 이제 의원들이나 최고위원들한테 내놓는 매우 비중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한정혜인데 이 한정혜가 정책위에서 같이 한정혜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사람도 이번에 공치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긴 한데 한정혜 주변에 있는 정책위의 멤버 구성이 한정혜, 진성준, 김한규란 말이에요. 김한규는 이미 아까 문희정 아나운서가 얘기했었고 평론가 얘기했었고 진성준 내가 자꾸 이 이름이 붙어가지고 지금 있는데 아무튼 얘가 정책위 안에 들어 있으면서 그리고 당정청이면 정부는
법무부 장관일 거고. 그렇죠. 청와대는 누굴까나? 뭐 강훈식이가 정무수석이 됐든 누군가 네. 하고도 얘기를 했겠죠. 아무튼 그런 류의 얘기들을 해가지고 저게 늘 얘기했잖아요. 공치무가 저런 식으로 이 법안 과정이나 또는 법안의 통과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 당대표나 당의 어떤 진행을 막아설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했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막아서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실력 항산은 했다고 볼 수 있는 어떤 그 파워는 발휘를 한 것 같아요. 즉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책위가 일단 통과시킨 다음에 나중에 위헌요소에 대한 시비가 붙으면 해봅시다라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인 건데, 사전에 이걸 없앱시다라고 하는 걸 꺼내놓은 거는 그냥 표결을 바로 앞두고 있는 본회의의 상정을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꺼낸 시기는 아니었다고 봐죠. 만약 이 문제가 지적이 되고 여기에 대한 당론을 취합해야 되고 총회가 필요하다 그러면 훨씬 그 이전에 나왔어야 될 그리고 얘기거든. 이게 위헌이 결정이 만약에 나게 되면 법안 자체가 아예 무효가 돼가지고 우리가 세계 사법개혁 세계 법안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도태가 되면은 나중에 이상하게 돼요. 결국에. 그래서 아마 조심하고 한 게 이렇게 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결국은 좀 이제 답답하긴 해, 근데. 이 결정이 최고위 결정이나 법사위 결정으로 그냥 난 게 아니라 당원 전체 투표를 했고, 아니, 의원 전체 투표를 했고, 그 의원 전체 투표에서 통과가 됐다는 점은 최소한 당 안의 공추모 세력들이 작정을 하고 당내 의견들을 틀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결합력이나 물리력을 가지진 않았다라는 증거로 그러니까 좋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만약에 이게 위헌 판결을 나면 사법부가 얼마나 또 신나가지고 지금 그거 봐라 이러면서 민주당 엄청 공격하겠죠? 그거를 아마 없애려고 미리 조심하는 그래서 거예요. 사전에 그런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 약간 내용을 축소를 하고 의원들 전체가 투표를 한 거기 때문에 의원들 공동의 책임이거든요. 만일에 이 부분에 시비가 붙거나 여기에 미흡한 부분에 대한 비판이 나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건 정청래 대표가 이걸 했다라고 밀어붙일 수는 없는 상황으로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법 왜곡죄는 당연히 해야 되는 법인 거고 공론이 좀 모아져 있던 건데, 이제 판사 숫자 늘리는 부분이라든지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의하게 되는 부분, 요것들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또 원하는 대로 가게 될지, 또 이런 걸 상정을 앞두고 요런 식의 어떤 내부 반발이 또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달 안에 이 세 개 법안이 어떤 형태로든지 통과가 돼야만 저 날뛰고 있는 법원장들과 조의대와 또는 판사 무리들의 이 개판 짓거리들을 어느 정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조의대 재판전에만 이게 나왔으면 노상원 수첩을 배제하는 이따위 짓거리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법 왜곡죄 바로 걸려들게 돼 있거든요. 요거 항고심으로 올라갔고 특검에서도 다시 이 노상원에 대한 수첩을 증거에 배제한 부분이라든지 내란이 12월 1일 날 기획돼서 3일 날 실행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라고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거를 보강해서 2심이 일어나게 될 거고요. 2심에서 보강된 증거를 2심 판사 또 누군가가 안 받아들이고 또 이걸 뭉개려고 하면 그때는 법 왜곡죄에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에서라도 미흡하더라도 이달 안에 통과가 돼야만 하는 절대적인 과제가 있으니까 일단 통과시켜 놓고 그 다음에 보완하고 개정하는 쪽으로 당론과 지지자들의 의견을 몰아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나 안 보나 또 이 건 가지고 또 법 왜곡죄 손댔네 어쨌네 뭐 이지랄 하면서 지도력의 문제가 이게 흔들기 또 할 거예요 이걸로.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 민주당이 수정한 안도 위헌성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비거리는 어떻게든 붙여요 저것들은. 그러니까 그 위험을 훨씬 더 줄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만일에 유언 소송이 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를 가야 되잖아요. 지금 헌재가 윤석열 탄핵하는 거 100일 끌던 그 헌재가 아닙니다. 지금은 분위기도 그렇지 않고요. 지금 대법원하고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요거 해가지고 통과되고 나서 나중에 뭐 민사까지 다 하면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만들어 놓고. 하여튼 법원장 회의를 5시간을 했는데 그동안하고는 회의가 내용이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뭐 조의대 하자는 대로 다 들어주는 형태밖에 안 됐었는데 이번엔 내부적으로 법원 회의, 법원장들 안에서도 야 이게 명분 쌓으려면 그래도 우리도 양보할 건 양보하고 가야지. 이렇게 강성으로만 부딪혀갖고 계속 법원이 나쁜 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또 그동안 진행되고 있는 주요 그 탄핵 관련한 또는 내란 관련한 재판들의 결과라든지 그 재판관들의 어떤 언행이라든지 판결에 대해서 국민적 불만이 높아지면서 사법부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내부적 목소리들이 일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럼 뭐래? 아니, 그런 단체로 조금이라도 낮은 거지, 조금이라도. 4,000명 중에 우리 1명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나마 법원장들 안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 그런 거는 한 40명당 1명 정도로 조금 빈도가 높아져 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거나 걔네들이 어떻게든 막을 거는 법 왜곡죄가 아니에요. 이 사심제라고 지들이 위헌이라고 주장을 하는 이 또 한 번의 헌재를 통한 이 헌법 소원에 대한 합법성, 또 그게 가능하게끔 법적으로 이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수도 포기할 수 있다. 법 왜곡죄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것만큼은 안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몰아붙일 거기 때문에 재판 소원. 네. 재판 소원제 관련한 또 의결과 표결 전에 상정해서 또 이와 같은 행태가 다시 이루어지게 된다고 치면 진짜로 내부에서 정책이라든지 공추모 애들이 뭔가 장난질을 치고 있다라고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시험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법원장들이 자꾸 국회 일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 아니 뭐 맨날 상권 분립하면서 자기네들 침해하지 말라고 그 지랄하는데. 그럼 니네가 니네 법으로 하는 거 입법하는 사람이 입법을 하겠다는데 니가 왜 침해를 해? 니들은 법을 만들어주면 진짜. 그걸 적용하고 판단하는 사람이지. 니들이 왜 법 만드는 것까지 간섭을 하려고 그러냐고. 하여튼 이상해. 아주 독립을 한다고 하면서 온갖 군데를 다 참견을 하려고들 들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럴수록 진짜 법을 계속 만들어갖고 올가 매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날 이제 또 목요일날 방송을 마치고 하니까 또 내일 주말이 돌아오잖아요. 이번엔 또 대체 휴일까지 있는 3일짜리 월말입니다. 2월 말입니다. 네, 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요. 여러분들도 많은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걱정했던 게 공치모였는데 공치모가 스스로 와해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공치모 와해된 것도 약간 웃긴 게 이현주가 리박 그 빼박 영상 나오고 나서 싹 없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참 지금 있는 상황에서 웃겨. 이건태나 이현주나 몇몇은 아마 희생양이 돼가지고 아마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얘네들이 이제 여론 앞에 내던지지 않을까 싶어요. 배신자의 말로는 늘 그런 식으로 가죠. 여기서 이제 가장 여러분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숨은새 김민세는 숨은새 김민세. 누군지 숨어는 있지만 대가리만 숨어 있고 다 몸통아려 보인 김민세는 지금도 아직도 대통령 옆에 붙어 있으면서 마치 열심히 하는 총리인 듯 그러면서 사실상 당대표가 된 듯이 자기가 앞으로 당의 기강을 잡겠다라고 하는 이 싸가지를 시전하고 계신데 대통령이 국정회의 하면서 물어보더라고. 요즘 많이 바쁘죠? 근데 난 그 뉘앙스가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니면서 너 일은 제대로 안 하고 뭐 하고 그렇게 바쁜 거야? 라고 그러게. 옆에서 딱 찍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줬어요. 제가 보기에는 공식 석상이고 생중계가 되는 마당이었기 때문에 요즘 많이 바쁘시죠라고 하는 게 그게 그냥 허투루 들릴 경고는 아니었을 걸로 봐지고 더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경한 어떤 그런 느낌을 민세가 좀 눈치를 챘으면 합니다. 네. 우리가 처음부터 능력 있고 당원들과 함께 진짜 제대로 정치를 해볼 사람들을 의원으로 쫙 뽑아놓으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 찾는 게 쉽지 않다는 거는 알잖아요, 다. 그러면은 일단 뽑아놓은 애들을 어떻게든 일하게 만들어야 되고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에 저는 계속 당원들이 때려야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조금씩 바꿔가는 게 사실은 민주당의 체질 자체를 기존의 어떤 정치 프레임, 그다음에 끼리끼리, 그다음에 우리끼리 해먹자, 의원 배지 한 번 달면은 영원히 달자, 이런 것들을 좀 타파할 수 있는 그 문화를 지금 우리가 이제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된 작업이다라고 아예 그냥 생각을 하고 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너무 많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마다 뭐 죽일 듯이 난리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좀 지혜로워져야 되고 학습 효과가 생겨야 되니까. 우리가 그 수박밭을 해치고 왔는데. 그러니까요.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한 8년, 7년 동안은 걔들 때문에 화났나? 사실은 내부 수박들 때문에 화났어요, 우리가. 그렇죠. 응? 그렇죠. 맞아. 내부 수박 때문에 우리 굉장히 너무 열받았고. 힘들었지. 근데 그만큼 우리는 이 게임을 해봤고 단련이 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봉치모 니들 따위가 김민세나 박찬대 믿고 날뛰어봐야 다 당원들 손 안에서 진압될 수밖에 없다라는 교훈을 이번에 한번 제대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또 하나 배운 게 있죠. 아, 의원들만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의원들과 손잡은 유튜브 방송들도 있고, 의원들과 손잡은 언론들도 문제고, 아, 우리가 사실은 그냥 그쪽만 바라보면서 얘들만 패면은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더니 그게 아닐 수 있구나를 이번에 폭넓게, 아유, 전쟁도 하이브리드 전을 하는 시대에 정치인들이라고 뭐 하이브리드 정치 안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가 평소에는 익숙하고 믿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늘 같이 오는 동지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동지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어느 순간 우리와 길이 점점 한 번씩 어긋나기 시작하는데 라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 결별할 때가 왔구나. 아, 아니었구나.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구나. 라는 냉혹한 현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눈을 뜰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어차피 합니다. 뭐 왕따 방송이라 저희는 큰 영향은 없겠습니다. 맞아요. 저희는 사실 우리는- 연결된 사람이 없기 네. 때문에 자유롭게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말, 그다음에 이게 정의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늘 저희 방송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뭘 전달하거나 깨우침을 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한테 말하고 그걸 기록으로 남기는 것 뿐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 오류도 있을 수 있고 제대로 된 지적도 있을 수 있고 잘못된 지적도 있을 수 있죠. 문제는 우리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업인 사람이고 미래를 100%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남은 기록들에 대해서 나중에 잘못된 결과를 만들었거나 혹시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고 하면 그건 그때 가서 수정하면 됩니다. 근데 본인이 잘못했던 거를 갖다가 수정하지 않고 마치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시간 지났으니까 그냥 잊어주세요. 이거는 정치도 마찬가지고 방송도 마찬가지고 그죠. 절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짓거리입니다. 잘못했으면 그냥 죄송합니다 네, 하면 그래서 되잖아. 저는 그대로 뭐 지금 엇나간 정치인들이나 또는 어떤 다른 류의 생각을 갖고 하신 다른 방송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적대감을 가지거나 그분들하고 뭐 문제를 가지고 비난할 생각은 없어요. 그건 그분들의 생각이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그게 옳지 않은 일이었다고 판단이 되시거든. 또는 그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시점이 되시거든. 그러한 얘기들을 했던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 내지는 정정이 필요한 게 아닐까. 그게 진정성 있는 사과요. 진정성 제발. 있는 사과를 통해서 애청자들한테 일종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아니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뭐 사과가 힘들면은 이제 행동으로 또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정치인이 몇 명이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지금 당장의 이현주 같은 경우만 해도 그 생방송에 나와서 뻔뻔하게 거짓말했고 지금 잠수 탔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지를 않아. 고발한다며. 뭐 나오지를 않아. 나 200스쿨이라고 하는 사람들 고발한다며.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기 싫으면 다른 행동으로도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쌩까고 그냥 지나가기를 얼마나 기다리는데- 다행이야. 변호사까지 지금 다 아. 예약해놨는데 고발 안 당해서.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정치권에 줄을 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저희가 가장 친한 사람은 서은숙
전 최고밖에 부총장 없어요. 나간답니다. 예, 이번에 예. 서울시의원. 저희는 사실 그분들께 도움이 되드리려고 했지, 사실은 저희가 뭔가를 얻으려고 한 거는 일도 없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3명 다 여기서 뭐 정치인 줄 잡아가지고 뭘 하겠다는 생각 1도 없고요. 그렇게 안 해도 우리 셋 다 각자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요. 여러분은 저랑 같이 이 고발 파파라치나 준비를 하시자고요. 그래서 주가 조작. 예, 주변에 주가 조작이나 토지 조작이나 뭐 이런 조작질 하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은밀하게 제보 주시면 반드시 이 사업화 성공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배분 드릴 테니까 딴 데 알리지 말고 이런 거는 송 작가한테 가장 먼저 제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매번 느끼지만 왕따라 좋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진짜 같긴 해요. 좋네. 네. 우리 연결된 사람이 없으니까 연결된 너무 좋아. 사람 없고 우리한테 연락도 안 와요. 네. 심지어 대통령도 선물을 안 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사실. 그런가? 응. 괜찮아, 내가 저기서 살 거야. 아니, 사지 뭘 마요. 사려고. 당근에서 살 거야. 아유, 네. 당근에서 사서 하고 우리 그 구독자 안 늘어져. 내가 테무에서 골드 버튼이랑 다이아 버튼 살 거예요. 네. 그래서 붙이고 미래에 받을 거다 생각하고 붙이고 방송할 겁니다.